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짝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방송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다 날려먹었어요. 1시간 한 걸 다 날려버렸어. 심지어 1시간 10분이었답니다. 열받아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앞에 19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뒤에 게 날아갔는데 그래서 원래 그럼 19분에 그 얘기 앞부분 것만 좀 마무리를 하고 잘 예쁘게 포장을 해서 한 편만 올리자 했는데 선생님께서 다시 찍자라고 하셔서 밥 먹고 왔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살짝 한 잔 곁들이고. 뭐가 화가 나? 잭다니엘 하이볼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빨개졌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우셔가지고 이렇게 테이크아웃까지 해오셨어요. 맛있어갖고요. 이거 맛있네요. 오늘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쇼츠 보셨으면 제가 이거 왜 입고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원래 되게 산뜻하게 시기착했던 그 앞부분 것도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주말에 체크하시면서 왜 영상이 3개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계속 널뛰기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널뛰기 변동성이요? 30에서 50 올랐다가 하루 걸러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연속해서 30, 50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거의 한 6월달 만기 때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6월 만기 때까지? 네. 근데 선생님 앞서서 우리 쇼츠에서 공개가 살짝 됐는데 선생님 시장 뭐 괜찮아가지고 이거 신상 사줬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이제 안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빼서 입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의 그 특징을 보자면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또 빠지는 섹터는 영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가는 쪽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타자가 누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간 애들 우리 반도체 좀 짚어볼까요? 근데 반도체는 올라갔다고 보면 안 되죠. 올라갔었던 애들. 올라갔었던 애들. 올라갔었던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조정한 종목이 뒷풀이 파동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롱숏 갖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지금 뭐 매일 올라가는 것들은 전력 설비지 뭐. 전력 설비. 근데 선생님 반도체주는 이렇게 탁 콩가루를 탁 씌우게 해가지고 야 반도체 간다 이게 보였거든요. 근데 전력 설비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그거 올라갔지라고 인지를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거는 섹터별로 쪼개서 그 무슨 브랜드 만들 때 얘도 CXL 뭐 이런 같이 그거는 내년에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선도주 다음에 후발주가 지금 메꾸는 거고 네. 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주청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까지 확산이 되냐면 핵까지 확산돼. 핵 우주는 핵연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게임은 나는 미국의 공장 다질 때까지 그리고 이게 요새 또 우리가 강조하는 SMR하고도 연결돼 있고 소형원전. 그러니까 지금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에서 선도주가 효성중공업이었고 HD 일렉트론이었고 재룡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론이었잖아.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게임을 만료해드렸어. 네.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세명전기나 집중해도 LX 마린 솔루션 이런 거 집중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세명전기를 70% 때려드렸어요. 이게 선도주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을 때는 후발주는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고 할. 근데 후발주가 여러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명전기 하나만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세명전기도 이제 선도주로 간 다음에 그러니까 세명전기가 선도주 가려면 따블 이상 가야 돼. 근데 왜 세명전기가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세가 있었어요? 아니 광명전기나 뭐 한전산업 때 수급이 들어왔어. 일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은 누가 붙어 있나 수급이 있냐 없냐.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랜덤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징후가 있었나요? 선생님 보시기에? 일단 22평선의 평균가보다 증가할 것과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스토리텔링이 있어. 옛날에 재룡이 나르샤 해갖고 재룡전기 다음에 꼭 일진전기를 해 먹었어. 네. 근데 일진전기나 재룡전기가 이제 너무 올란 다음에는 이제 밑에 단에 세명전기, 그 다음에 광명전기 이런 것들의 순환 매매가 있었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 다 부티크나 그 다음에 또 약간 리딩방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성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이 하는 종목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때가 오면 또 반복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거는데 최근에는 광명전기는 수급은 안 들어오는데 세명전기는 냄새가 나서 그거 갖고 그래갖고 세명전기 갖고 30%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명전기로 여러 번이요? 그러면 지금 파동에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전략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오늘 4,700원까지 갔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70%까지 팔으라고 그랬어. 네. 이제는 4,000원 깨면 살래. 변동성이 그렇게나 큰 종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이렇게 잡겠어. 5,000원, 3,000원, 7,000원 내지 8,000원. 그러면 7, 8,000원 넘어가면 이제는 나는 게임을 끝낼래. 그런데 지금 오늘 4,800원까지 갔어. 나는 무조건 4,000원과 3,500원 사이는 또 구매한다고 봐. 네. 그럼 여기 오면 또 사. 또 5,000원 가까운 팔아. 이거 4, 5번 될 수 있어. 그러다가 이거 치고 나갈 때가 끝나는 파동이라고 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7, 8,000원. 근데 그때 광명전기가 3,000원을 넘나 안 넘나 볼 거야. 광명전기는 2,000원과 3,000원. 요게 그러면 몇 프로야? 50% 진폭이거든? 네. 2,000원, 3,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럼 2,000원과 3,000원을 4등분 하면 중심값이 어디야? 2,500원이지. 그럼 2,500원 아래에서 사 모으는 거야. 3,000원 넘어가면 때리는 거야. 이것도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자고. 여기서 계속 돌릴 것 같아.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선 전력 설비다. 그다음에 소형 원전 SMR 그리고 뭐 기자재 쪽 뭐 콘덴서라든지 뭐 그러니까 여기도 변압기 전선 기자재로 가듯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전선이면 거기다 꼭 들어가는 게 구리잖아요. 코일. 그런 것도 그러면은 당연하지. 근데 구리도 이구산업이나 풍산으로 한번 해먹었어. 이구산업 뭐 아름아름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구리는 또 중국의 그 경기 부양이나 성장 정책에 계속 그 중국의 소비가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1단계는 난 이구산업은 상승한 것 같아. 그러니까 7,000원에서 6,000원 근방이거나 아래에는 다시 사서 얘도 치고받고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명전기가 지금 막 흔들듯이 이구산업이 이미 한 차례 상승세로 올라갔던 이 종목도 치고받고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도 한 종목만 갖고서 팔고 사고를 하는 전략이 이 종목 갖다 저 종목 갖다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 한 놈만 패는. 한 놈만 패고 그런 전략이.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내용도 이렇게 무편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차피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만 산다. 제가 쇼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거는 환율 때문이고 또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베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요번에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잖아. 그렇죠. 서프라이즈.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였어요. 6조, 대부분 5조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6조 6천억. 와, 그날 꼭지. 근데 차이가 있어요. SK하이닉스는 HBM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전에 그게 봤을 때 비용으로 잡았던 게 이게 재고가 남으면서 이거를 소진을 하니까 매출로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었던 거고 SK하이닉스는 단순 매출 HBM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HBM 수주만 따면 날아가겠지. 그렇죠. 하지만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없으면 2분기에 쪼그라들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지. 그거 불확실성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호재 때 때리고 악재 때 사고 이러면서 런뛰기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악재 때 사서 호재 때 파는 전략을 똑같이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외국인 기관 안 파는데 개인만 사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 잣대를 축소시켜야 돼. 기본 잣대를 축소시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0% 먹어도 대단한 거로 생각해야 돼.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그러니까 나는 2, 4분기 실적이 7월 7일에서 7월 말에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아직 3개월 남았잖아. 네. 이동안 나는 19만 원 못 간다. 16만 원도 구경할 수 있다. 아, 여기서 앞부분이 여기서 끊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하자. 그래서 18만 원과 요 19만 원에서는 매도를 할래. 근데 선생님 SK하이닉스 24만 원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왜 18에서 19예요? 너무 만원 뛰기잖아요. 24만 원 꿈 깨라고 그랬어. 그 어널리스트 나는 SK 하이닉스에서 발차기 차갖고 홍보 전략으로 나온 분석이지. 난 그 어널 안 믿어. 오히려 뻥튀기 지금 SK 그룹이 나는 그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최태원 회장하고 잭슨 왕이 그 뭐라 그럴까 투샷 올리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죠. 이런 거 나온 게 나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이다? 아무 말 없이 가야 돼. 수급으로 외국인 사갖고. 근데 외국인도 어저께 100만 주 팔고 오늘은 100만 주 사. 롱숏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2, 4분기에 진짜 HBM이 더 증가하거나 엔비디아가 $1,000를 넘거나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할래. 18만 원. 우리가 17만 원 깰 때 사자고 그랬잖아. 네. 엔비디아 공포 나오고 요번에 2,550대 이때 사는 거야. 근데 목표 수익률 18만 원과 19만 원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18만 5천 원에서 팔래. 요거 판 거 갖고 전력설비나 원전 갈래. 팔아서 밑에 단 반도체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황으로 가신다는 밑에 얘기죠? 단 반도체 가고 싶은 분들만 가셔. 디프리 파동밖에 안 될 것 같아. 이게 작다는 얘기는 기본 그 소부장주도 작다는 얘기야. 디프리 파동. 반도체 쪽.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가장 탑을 하나 마이크론 25,000원, 27,000원 사서 3만 원부터 때릴래. 그리고 3만 3천 들어오면 다 때릴래. 그런 작업만 할래. 그리고 요번에 칩셋 미디어나 텔레치스나 다른 거는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아직까지 변동성으로 롱숏에만 작업할 테니까 그거를 땡기는 에너지는 엔비디아가 5월 23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5월 23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야. 우리 댓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후발주로 잘못 가면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후발주 잘못 가면 무덤이야. 그런데 그 무덤도 3개월이나 6개월 무덤에서 자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듯이 용수줄을 떠. 나 불렀어? 그렇게. 그 파묘에서 나 파묘 안 봤어. 뭔가 귀신이 아직 저에게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그런 것처럼 갑자기 때가 된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살짝 엮어서 말하자면 갑자기 때가 돼서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 좀 금요일장 기준으로 많아요, 선생님. 그렇지. 일진다이아. 시간여행 종목들, 뭐 커넥트 웨이브 이런 것들은 일진다이아는 나는 시간여행 종목이라 2만 원 아래에서는 치고받고도 안 할래. 근데 우리 채팅창에 어떤 분이 나 50% 손실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쁘긴 한데 기쁘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럼 상황이에요. 떨어질 때 더 안 샀다는 얘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보합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플러스 50. 100%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보합이야. 마치 포스코 DX ICT가 4,000원, 만원 보합으로 생각하신 분이 4만원, 5만원에 팔 수 있듯이. 포스코 DX도 내 제자 녀석이 그 몇십만 주 사냈어. 나 여기 승부 본다고. 7, 8천원에 다 털렸어. 근데 물량 늘리기 하다가 털린 거 아니에요? 물량 늘리기 하다가 다 털려. 4번 동안 물량 늘리다가 아주 자랑을 5만 가지 자랑을 했어. 4번 탔으면 잘했네. 그래서 늘렸어. 마지막에 못 탔구나. 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못 타는 거야. 그치, 내려올 것 같고. 그러다가 6만 원까지 갈 동안 구경만 하고 가슴을 치더라.
잔머리 써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번 물량 늘리게 해가지고 수익은 많이 봤어요? 봤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갖고 못해도 4, 5만 원에 파는 거보다 못하지. 그치. 그거보다 못하지. 그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머리 얼마나 쥐쓰면서 그치. 나 그 완전 잘 팔았다. 완전 아니 기뻐. 그리고 이제 물량 생각이야. 늘리기도 전체 물량을 돌리지 못해 선수들도 100%를 사고 팔고 안 된단 말이야. 30% 정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30%, 어떤 때는 50%. 기껏 해봤자 6, 70%야. 걔가 마지막 6, 70%에 했다가 튀었어. 아주 근데 선생님 그분은 갖고 있으면서 물량이라도 늘렸지.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서 있다가 손만 빠셨다가 날아가는 거 보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익 봤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는 내가 템버거가 보이는 종목이야. 10배가. 근데 그거 시작은 수소 ETF가 형성이 돼야 돼. 근데 선생님 일진 다이아가 오늘 상승한 이유가 수소주 전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던가 수소 산업이 발달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야. 넥소로 갔다가 보면 돼.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석유 관련된 휘발유 관련된 차 같이 넥소 그냥 이제 SDV 이런 걸로 모멘텀 플레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소의 모멘텀으로 간 게 아니라 약간 사업군 쪽으로 해서 간 건데 일진 다이아가 지금 상승을 한 게 그러면 뭔가 시간여행 종목의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혹은 너무 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한 일시적인 흐름 정도로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 머리 쓰지 말자고. 시간이 정말 2만 원까지 2만 원부터는 아래에서는 그냥 요번에 오늘 질문 중에 12,000원 13,000원 오늘 16,000원에 때리셨던 분이 계셔. 물량 늘리기로 본인도 흉내 내시려고 14,000원 15,000원 때 바로 껴넣으라고 했어. 머리 쓰지 마시라고.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는 머리 쓰시라고. 거기서 머리 쓰자 이거는. 그리고 수소로 확산되는 거는 일진 다이아의 Y축에 넣고 여기다 풍국주정이나 뭐 세종공업이나 이런 걸 같이 넣어갖고 여기도 같이 가.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단을 근데 수소 연골고리야 얘도. 넥소 부품 관련주. 그럼 선생님 풍국주정보다 세종공업이 넥소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일진 다이아가 오른 그 모멘텀하고 유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운빨 복불복이야. 그래서 세종국지였는데 주구장창 무덤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풍국주 이게 운빨이야. 이게 운빨이야 운빨. 이거는 신의 영역에 맡기자. 주신이시여.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산되나는 한번 보자고. 일단 그러면 일진 다이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주무세요. 20% 이상 오르니까 선생님 평상시에 20% 정도 급등하면은 어차피 윗골이 달리니까 팔고 다시 사세요라고 전략을 주시잖아요. 근데 템버거 시간여행 종목은 난 안 해. 요번에 차바이텍도 안 해드린 거야. 차바이텍 뭐 올랐나? 21,000원, 10,000원, 6,000원. 이것도 진폭으로 보면 크지. 그래도 그냥 냅두라 그런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야. 시간여행 종목은 내가 잔머리 써갖고 잘못하면 물량 뺏겨.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시간여행이라고 화두를 집어넣은 거야.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집어만 드세요. 뭐 이런 스타일로. 오히려 한전산업 오늘 때리라고 했어. 8,000원대. 한전산업은 왜 올랐어요? 이것도 전선, 전력, 원전 관련해서 계속 세종공업, 세명전기 올랐듯이 이것도 거래가 수급 들면서 올랐어. 그런데 7,000원, 8,000원, 1,000원 큰 거야. 그러면 이거는 8,000원 넘어서 반 때려갖고 500원 더 커. 500원 밑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500원 이상 조정하면 다시 껴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려면 10,000원을 넘어야 돼. 근데 10,000원 넘는데 1년에서 2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SF 반도체 8,000원 넘는 거랑 똑같아. 그거 비슷해. 그러면 한전산업이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보다 먼저 간 이유가 일진 다이아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야. 오늘은 그러니까 뭔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 상승을 했는 건지 아니면 원전이나 이런 쪽의 이슈가 같이 곁들여진 건지. 한전산업도 나는
전력 수급으로 가지 원전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 오늘은. 전력 수급으로. 어. 그래서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와 다르게 봐봐. 상승을 한 거구나. 오늘 이 거래량이 네. 얼마 거래가 됐냐면 한전산업 600만 주 거래됐어. 평균 거래량은 몇십만 주밖에 안 되던 주식이야. 근데 이 600만 주를 거래시킨 적이 언제였냐? 언제였냐? 뒤로 한참 가봐야죠. 이때 얼마냐면 2023년 8월 달에 9,900원 갔을 때 한번 이런 거래량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8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 터진 거지. 그러니까 윗골이 달린 거야. 오늘 고점이 8,400원, 종가가 7,700원. 그럼 8,000원, 200원 넘었을 때 반 때리셨어야 돼. 그리고 7,000원과 7,500원을 다시 껴넣어. 이것도 8,500원, 7,000원을 4-5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시각으로 봐, 이거는. 그리고 한전 기준이나 한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지. 곧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한전 기준이 이런 그래프가 가능해. 근데 한전산업은 여기서 이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영역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다음 단계 치고 나가는데 이건 1년 걸릴 수도 있어.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럼 선생님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밑에서 찌글거리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하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시작이지. 그게 요새 G2 파워가 이제 그런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그런 형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의 검증이 한 달이 필요해.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한 다음에 또 물량을 조금 더 맥을 옆으로 한 횡보하는 5일이나 기간이 10일을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끊어. 그 다음에 갈 때가 진짜거든. 그럼 한전산업을 관심 종목을 좀 두시다가 조정 저도 받고 어떻게 가는지 좀 체크하시면 아니 이런 좋을 것들은 것 같아요. 편하게 할 수 있어 억대로. 이런 것들은 뭐 부도 기업도 아니지. 한전 계열사지. 이런 것들은 편하게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런 거 사놓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야. 매년 3월마다 감사 보고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전략을 짜도 됩니다.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것들은. 근데 선생님 한전산업이 전력 설비로 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AI든 반도체든 상관없이 고용량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 전력 기기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대장 중인 LS 일렉트릭, HD 현대 맞나요? HD 현대 네, 일렉트릭. 해당 종목들이 그래도 좀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니까 밑에 단의 종목이 안 가는 거지. 캐리어 버텨줘야 밑에서 순환매로 이렇게 올라가 주죠. 그러니까 대장이 안 깨져야. 세종공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그들이 꺾여야 밑에 단이 올라가요? 그거는 원전 한전기수 갖고 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자력 ETF에 1, 2등이 HD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로닉이잖아. 네. 저 7, 8위가 한전기술이잖아. 네.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아직도 안 바뀌어. 이게 바뀌려면 HD랑 LS 일렉트릭이 꺾여줘야 한 좋은 20% 건가요? 조정. 조금 조정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줘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넘어야 바뀌어. 10만 원 넘어요? 뭐가 10만 원? 한전기술이. 한전기술 10만 원 넘는데 얼마 걸릴지 1년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포트가 안 바뀌어. 되게 그런 ETF가 형성이 되면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바뀌나요? 한 3개월 단위로 바뀌네 그랬잖아. 3개월 정도 지나봐야. 왜냐면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때 기간을 두고 3개월 집행을 할 테니까. 정도가 뭔가 이렇게 3개월 위에 있는 걸 팔고 밑에 있는 걸 받고 이런 개념이 눈에 보이지 매일매일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안 보여. 괜히 눈만 아파. 한 달 정도면 약간 미세하게 변하는 건 보여. 한 달 동안 볼 때는 투입량, 수량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거 갖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원전 ETF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해당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아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실 때 ETF 자금은 거의 3개월에 한 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인터벌을 두고 봐야 뭔가 세밀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들도 그게 분할 매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아니 그리고
돈이 원하는 만큼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시드머니가 확 들어와야 뭔가 일을 저질리지. 그 시드머니가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다 돈을 넣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완전 ETF에 가입을 많이 해야지. 그 자산 운용사에다가 돈을 계속 그 펀드에다 맡겨야 돼. 맡겨줘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시장이 더 갈지 안 갈지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달렸잖아요. 근데 시장을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뭐 메타가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AI 투자 비용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못하다, 그래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어쨌든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반도체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몰라. 몰라요? 몰라. 생각 안 해.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금요일장에 발표되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 PC. 이게, 난 그거를 옵션 매매, 파생 매매 하는 거 갖고 판단할래. PC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을 실제 어떻게 열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보신다고요? 그러면 6월 만기 때까지는 여기서 100포인트 오를 수도 있어. 6월 만기? 여기가 360이야. 네. 환산지수 2650이야. 375가 환산지수가 얼마냐면 2750이야. 그럼 100포인트지. 네. 그럼 이때 삼성전자 85,000원 왔다는 얘기야. 엔비디아 1950에서 1000슬라 왔다는 얘기야. 네. 아니, 이게 상단이야. 금년 상반기. 그런데 6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못하게 확정돼 있어. 요번 저점 깨. 그러면 난 345까지 열을래. 그럼 345 환산지수가 2520이야. 이번에 2550 정도잖아. 네. 이거 그러면 파생이 하루에 10포인트를 뺄 수도 있고 10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어. 그러면 10포인트 올리는 날이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다 파는 날이야. 선물 상단 파는 날이고 매도하는 날이고 네. 인버스 곱사는 날이고, 반대로 2550 여기가 코덱스 레버리하고 2500 사이. 선물 240. 이번에 381.4에서 348.15까지 뺐거든. 어마무시하게 뺀 거야. 2770에서 2550까지 220포인트 뺀 거야. 네. 그리고 반 정도 되돌림 줬어. 여기서 작은 박스가 뭐냐면 올라도 50, 떨어져도 50이야. 그럼 이게 2700, 2600이야. 이런 건 골 때리는 장이야, 이거는. 이거는 종목장이야. 종목장. 그러니까 종목만 돌린다는 얘기야. 삼성전자, SK가 갖고 있는 건 수익 전혀 안 나는 거야. 여기서 2700 가봤자 삼성전자 8만 전자나 8만 아재팩이 2,000원. SK하이닉스 18만 원가 18만 5천원. 여기서 떼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CPI나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끔 하는 상황이 나왔어. 그럼 이것도 부러져. 이번 저점 때 이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지 하락할지를 얘기하지 말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사서 위에 올라면 어차피 박스거니까 위에서 팔고, 이런 매매가 유효하다. 이게 10% 게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의 장세일 때 가능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그러니까 개별주는 좀 다른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개별주 에너지가 다 디프리 파동밖에 없는 거야. 삼성전자 갈 때 많이 가는 것들을 때리는 거지. 근데 삼성전자가 갈 때 안 가는 것도 허다해. 더 빠지는 것도 요새 HPSP 빠지는 거나 다른 거 빠지는 거 봐. 소부장이라도. 이런 것들 은연중에 2, 3개월 전에 꼭지 칠 때 잡으신 분들은 골 때리는 분들 많다고. 소부장 주가들. 간다는데 왜 이래. 그리고 엔비디아 공포 만들 때 다 투매 만들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도주가 아니란 얘기야.
소부장은 디프리 파동이지 시작은 2020년도 10월 달에 했어. 2020년도 10월? 2022년. 2022년. 우리 그때 2022년 10월이 선생님 그때 아니에요? 반도체 이제 완전 뭐 실적 안 좋다, 뭐 안 좋은 것들 되게 많다, 앞으로 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기사들 많이 났었잖아요. 그때가 지금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10,000원, 12,000원이야. 지금 에스틴이 이런 것들이 이때 6,000원에서 8,000원이야. 이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이 변동이 이 상승폭 때문에 갖다 해서 고점 잡으신 분들 반토막 될 수도 있어. 삼성전자 SK는 그냥 박스에서만 핸들링만 되는데 이런 급등 종목들이 급락할 수가 있다고. 이거의 최악은 너야. 주도주 전환이야. 이게 이제 전력설비나 원전이나 뭐 SMR이나 심지어 SMR은 건설주를 끌고 가. 현대건설을 끌고 가거든. 이런 것들이 주도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뺏어온다고. 근데 선생님 주도주라고 하면 대장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대장주가 있는 주도주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에 2차전지주도 에코프로 막 이런 거 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대장주다. 뭐 LG에너지솔루션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반도체 하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 상승할 때 그런 해당 대장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그 게임이 5만 원에서 시작한 거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새로운 주도주가 원전 이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보면 원전 이런 쪽은 전혀 기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나오겠지. 이제 그 기미가 20위 안에 들어오는 게 3년 걸려.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아니야. ETF 그 2개 갖고 뭐래. 근데 소부장 ETF 봐. 한 3, 40개는 될 거야. 3, 40개 이상 다 소부장이야. 근데 선생님 2022년에 그때 8월이었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때 막 간다 해서 그때 바닥이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2023년 4월이잖아요. 지금 바닥을 해서 올 연말에 강하게 갈 섹터를 잡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게 난 원전 같아. 근데 원전이 그렇게 대장주가 나오려면 대장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 있어야 대장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초기 파동은 중소형주가 더블 이상 가는 거야. 시가상위 종목들은 거기서는 현대건설이 한 30% 정도 나오는 거야. 현대건설 건설주가 아니라 SMR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소형주 한정 기술이 나는 20만 원을 목표로 하거든. 거기에 중간 나오게 10만 원. 1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이제 뭔가 응집력이 생겨. 그쪽 섹터에. 지금은 게릴라 전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밑에 딸에 갑자기 G2파워 대량 거래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해먹고 막 이러지. 뭔가 아직까지 뭔가 예를 들어서 원전주는 정비가 안 돼 있다. 주도주라고 생각도 안 들고. 네. 또 이거는 합치의 정치가 필요해. 합치? 여당 야당 영수회담 해갖고 그래 금투세 좀 느슨하게 할게. 대신 지금 전력설비망이 부족하니까 소형원전 이런 것들 막지 마. 넌 이거 풀어, 난 이거 풀어. 오케이? 악수. 이런 상황이 우리 정치권에 나와야 돼. 나올 거 아니야? 네. 난 안 돼. 안 돼. 안 나와. 테테 해주세요. 테테테 나올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권 때까지 오히려 지금 현 정부보다 이 조국 이분 신경 쓸 것 같아. 오히려 자기 뜻대로 되셨어. 내 바운더리 내를 뺏을 세력이 적이야. 오히려 이제는 내부의 적. 내부의 적. 이미 저쪽은 이제 분명한 적이지만 그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컨택이 오는 형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회 권력은 장악을 하셨어. 이제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부의 적을 경계할 걸. 자기네들 파에서 대권 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그러면 두들겨 패야지. 못 나오게. 그게 곧이다. 2027년이면
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체제로 갈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원전 이쪽은 합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합치가 될 수 있는 게 조금 요원하다면 원전 쪽의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닐런지. 난 그거는 우리나라 생각 안 해. 우리나라는 난 못 질 것 같아. 미국 바라보잖아. 근데 미국에서 그걸 해도 우리 원전주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지. 수주를 하고 뭔가를 해야 해당 원전주의 매출이 꽂히니까 상승하는 거지. 아니야.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전 수주 만빵할 것 같아.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체코, 볼리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다 원전이야. 그 프랑스가 벌써 냄새 맡고 그냥 적극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전력 수급망에서 아리백은 나가리 되고, 트럼프 대통령 되는 순간에 기후협약에서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발전 수급이 필요한데 그게 원전하고 수소 에너지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뭐 태양광 이런 것들 미국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원전은 우리 정부가 밀었다 하는 거 뭐 의회 요번에 총선에서 조금 150석 이겼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108석이잖아. 108번 내야 돼. 근데 이번에 원전주가 총선 이후에 하라 그랬다 거의 납포 거의 만회했어요. 또 한전기수 같은 경우. 그냥 보합으로 생각하자. 5만 5천 원, 7만 5천 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재로 사람들이 봤다가 아 이거 원전은 트렌드구나 해서 또 그래서 그때 풀베팅 하라고 그랬잖아. 5만 3천 원. 그래서 7만 원 오면 또 트레이딩 할 거야. 근데 이게 합치로 가기 전 그리고 6월 달에서 8월 달에 현대건설은 볼리비아 18조가 있고 체코 그러니까 동유럽이 또 유럽이 네. 원전으로 가. 독일도 심지어는 원전 노화되고 쓸 거다. 왜냐면 가스관 작은 거거든. 푸틴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잖아. 근데 지금 겨울 걱정해야 돼. 그런 사이클로 원전의 시대는 3년 동안 국제적 트렌드야. 난 트렌드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짚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또 다른 한 축이죠. 한때 또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대표주라고 하는 에코프로가 액분을 하면서 5대 1로 하면서 요번에 11만 원대 때리라고 했어. 목요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죠. 근데 때리라고 그랬어. 그냥 트레이딩 종목 8만 원, 12만 원 1년 에코프로 대장이. 근데 전에 삼성전자도 액분하면서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원래 이제 액분을 하면 조금 처음엔 하라 그래도 나중에 좀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F분이고 이런 구조보다 그냥 2차 전지 업황을 좀 보자. 계속 나쁠 것 같아. 계속 나쁠 것 같아.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는 게 전기차 아니에요? 그거 덕분에 요번에 140불, 138불이 170불 온 거지. 200불의 한계 같아. 이게 뚫어줘야 되고 뭔가. 근데 지금 미국의 전략이 테슬라 왜 저겠나.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세계 지배하는 걸 막는 그 저가 전기차라는 게 이게 또 전기차만 보지 말고 간단히 얘기해서 테슬라가 우리나라 가면 모든 DB를 다 그 테슬라 가는 자동차가 DB 다 뽑아먹는 무기야. 그렇죠. 쌍방향. 내 성향, 내 주기 이런 걸 데이터를 다 본사 갖고 가. 중국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밖에만 검사할 것 같냐? 나도 검사할 거라고. 그럼 그 DB. 그러니까 중국 지금 미국은 그거를 절저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의 저가 그거를 전 세계로 퍼지는 거를. 지금 냅뒀다가는 가성비 전략으로 일본이든 유럽이든 이게 자율자동이나 어떤 도시화에 또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산이 다 지배해봐. 그러면 이거는 갖다 얘기해서 정보력을 지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야. 데이터 센터를 지배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미국이 테슬라가 원래는 계속 하락을 했던 게 전기차를 더 이상 뭐 저가형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루머가 있으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로보택시 부분도 또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바닥 대비. 그러면 전기차 저가형 시장을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고 그럼 그 2차 전지도 다시 모멘텀을 받을 만한 건데 2차 전지 주는 어쨌든 중국이 팔든 미국이 팔든 하면 전기차 시장이 많아지면 이득이잖아요. 근데